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와 우크라이나 우려 등으로 인해 등락을 거듭한 끝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소폭 하락한 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8.28포인트 0.17% 하락한 16,302.77로 마감됐고 S&P 500 지수는 5.49포인트 0.29% 내린 1,866.5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역시 42.5포인트 0.98% 밀린 4,276.7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는 모두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앞서 아시아 증시가 급등한 데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23% 올랐고 독일 닥스 30 지수는 0.5%, 프랑스 카크 40 지수 역시 0.17%가량 상승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유로존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마이너스 12.7에서 마이너스 9.3으로 개선됐다고 잠정 집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마이너스 12.4보다 개선된 수치일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가진 연설에서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양적 완화 종료 후 약 6개월이라고 발언한 것은 단순히 시장의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옐런 발언은 통화정책 방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의 새로운 선제적 안내가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된 새로운 선제 안내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1%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2%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FOMC 회의에서 선제 안내 변경에 혼자 반대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이틀 연속 단거리 로켓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23일 오전 0시 52분부터 2시 21분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단거리 로켓 16발을 추가 발사했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22일 새벽에도 동해로 단거리 로켓 30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에 대응하는 무력 시위의 하나로 단거리 로켓을 계속 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옐런의 조기 금리 인상 시사 발언으로 1920선까지 밀렸던 증시가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11연속 팔자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사흘 만에 반등해 1930선을 되찾았습니다. 지수는 소폭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지수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아직은 없다는 게 중론인데요. 그나마 이번 주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죠. 이번 주가 바로 월 마지막 주간이고요. 분기 말입니다. 때문에 기관이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매수세를 유입시킨다면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것 정도가 될 텐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의 경우 동시만기 날이었었죠. 때문에 큰 이슈는 없었지만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뿐 종가상으로는 소폭 밀리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변수는 중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급등했던 중국 증시가 오늘 제조업 지표 발표를 확인한 뒤에도 힘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입니다.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타파 대표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레나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외교포 여러분, 그리고 펀드매니저 여러분, 외국 증권인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악정 못하는 우리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1920선 언저리에서는 단기 바닥이 나왔고 1950선 정도까지는 반등하는 장이 펼쳐질 거다 하셨는데 1930선 정도까지 다시 왔으니까 아마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번 주가 월 말이자 분기 말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팔더라도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성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강할지 여부하고요. 두 번째는 살아나고 있는 중국 증시에 오늘 제조업 지표가 찬물을 끼얹진 않을런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수익 난 거 축하드리고요. 주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두 가지 질문인데요. 일단 기관들이 왜 사느냐 이제 볼 때 이제 기관들은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일단 지지선이 좀 있습니다. 이제 뭐 분석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워밍업이에요. 왜 워밍업이냐면 여러분 아다시피 선물 만기 자체가 이제 3월에 끝나기 때문에 6월인데 아직까지 선물 동향으로 봐서는 뭐 크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 자체가 전부 선물 동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생 동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거는 빼지는 않는다. 어쨌든 간 개인들이 옵션과 선물에서 다 물렸기 때문에 기관들이 빼지는 않는다. 이거는 확실하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는 오늘 또 뭐 거의 보합에서 재미없는 그런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선물의 포지션이 만기 넘을 때까지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원래 뭐 믿을 게 못 됩니다. 중국 특히 이제 중국이 그날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중국 증시는 제가 볼 때는 통계 자체를 조금 믿을 수가 없어요. 중국 통계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 장세는 지금 뭐 중국이 바닥하는 건 제가 이제 2,000포인트 바닥은 확실한데 추가적으로 뭐 상승의 여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통계 자체가 워낙 이제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은 2,000에서 2,200까지 오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중국의 주가 상승이 우리나라 주가의 상승에 견인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중국 증시를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코스피를 저점 매수하라고 했는데요. 코스피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일평 자체가 이제 1950에서 워낙 많이 수렴해 있습니다. 20, 30, 60, 300일 일평 자체가 수렴해 있어가지고 이 자리가 굉장한 앞으로 이제 저항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 저항 수렴이란 것은 주가가 역배열 상태 후의 수렴은 어쨌든 간 상승하는데 고통은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저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이번 여름에 주식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1분기에 이제 주식에 재미가 없다. 근데 2분기는 장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역배열 후의 수렴은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분명히 상승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975라 했는데 이번에는 75를 뛰어넘는 그런 장세가 저는 나온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쨌든 간 이제 여름 전에 저는 2,000포인트 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파는 거를 신중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또 좋아요. 코스닥이 좋은데 요즘에 이제 뭐 정책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닥 자체가 그냥 바로 죽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에서 선물의 영향으로 따라서 옛날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선물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 사이 코스피 갖고 조작하는 거, 선물로 이제 주가를 조작하는 거는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 수단매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별 종목들 본전 이상 될 때는 현금화를 최대한 하는 필요 있다. 어쨌든 주가가 과열을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코스닥이 과열 모양이 보이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과열은 지나고 나면 더 과열인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현금화에 줄여가는 그런 부분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과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가 자체가 다이버전스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천천히 1950포인트의 저항을 강력히 받을 겁니다. 이 저항에서 여러분께서 천천히 하셔야 된다. 천천히 해야 된다는 것은 종목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절대 살 필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요. 일단 큰 거는 없어요. 큰 거는 없는데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은 이제 전환선 자체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날입니다. 전환선 자체가 마지막 하락하는 날인데 어쨌든 앞구름이 이제는 변형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변형될 가능성은 없다. 변형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붉은 구름이다. 붉은 구름이라는 것은 주가가 종가가 항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특히 일목균형표 구름이 붉음의 시작이 나오는 이런 템포에서는 함부로 주식을 손절매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모양 자체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양 자체는 아직까지 구름 변곡이 나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달 정도, 한 보름 정도 기다려야 본격적인 상승이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 빠질 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기준선 아래에서는 저점 매수하시면 언제든지 짧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이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노력하고 짧게 치면 수익은 나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가 1080원까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수출업체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수입업체들은 고통을 받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원화가 1080원은 조금 과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60원이나 55원 전후가 되는데 이러면은 희비가 엇갈린다. 이렇게 봅니다. 수출업체들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수입업체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미국 그 지표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특히 반도체 지수들이 제일 좋습니다. 반도체 국제 이제 디램 가격도 굉장히 폭등하고 있고요. 또 디램이 경쟁업체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도 사주 최고 수혜주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130만 원 이하는 착한 가격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살 거 없는 분들 삼성전자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돈 10만 원밖에 없는데 삼성전자 몇 주 샀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방 많다고 돈 많고 창고서 많다고 공부 잘하고 시청률 높다고 전문가들이 좋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센TV가 제일 좋은 방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금리라든지 이런 국고채 금리라든지 최근에 이런 보면 조금씩 떠요. 국고채 금리가 뜬다는 것은 주식의 이제 악재인데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미세합니다. 미세하고 최근에 텍사스 중진주라든지 금값 같은 거 보면 경기가 나쁜 경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주식은 분명히 저는 좋아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여러분 254입니다. 254가 지금 평균 가격인데 평균 가격이 별로 복지부동이에요. 워낙 지금 수량이 적기 때문에 복지부인데 믿을 거는 못 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선물은 콜마인드를 밀리면 계속 가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매물대 볼 것 같으면 지금 가격대 매물이 포진돼 있습니다. 포진돼 있다는 것은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보다시피 중심 가격은 선물의 중심 가격은 256.50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5 정도 밀려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5 정도 밀렸다는 말은 뭡니까? 콜마인드를 꼭꼭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콜마인드를 가지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만 지금 대형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 증시 업종 비교 보면요. 업종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3개월의 수익률이 18.68인데 우리가 5포인트. 이 말은 뭐냐면 어쨌든 간 이게 이제 6개월 지나면 한 번씩 부딪힙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나라 전기전자의 수익률이 부딪히거든요. 지금
보시면 24% 정도 오차가 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24% 오차는 어쨌든 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정됐겠지만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올라갈 것이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전기전자와 부딪히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좋게 보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전기전자 부분입니다. 전기전자가 워낙 서름을 받았고 대형주가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상승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전자가 상승한다면 전체 중량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보다시피 뭐 다음 주 31일 한 주가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인데요. 주 피봇으로 보시면 1917포인트 이게 이제 진바닥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이 말은 뭡니까? 1920포인트 깨면 언제든지 매수해가 기다려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모든 공격적인 분포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다음 달 그 월피봇이 나온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액션을 함부로 취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피봇은 여러분 보다시피 결정적으로 가장 중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주피봇이 시작됐는데 주피봇 형태로 봐서는 이번 주가 뭐 크게 사고치고 그런 부분이 없어요. 크게 사고치는 그런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 말이 뭐냐면 밋밋하게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 주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밋밋하게 끌 때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여러분이 굉장히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마시고 복지부동하고 여러분 종목이 울컥 올라오면 땡큐라고 매도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세 종목 추천했죠. 포스코 추천했고요. 포스코가 추천해가 계속 상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LG전자 추천했는데 여러분이 못 팔았어요. 못 팔아가지고 제가 이제 LG전자를 이제 여러분에게 6만 5천 원에 추천해가지고 7만 넘었을 때 못 판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한 번 더 추천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뭐 일찍 샀던 분들은 이제 본전이고 나중에 샀던 사람 수익인데 계속 보유하셔도 됩니다. 계속 보유하시고요. 삼성증권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유하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샀는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한 10% 정도 빠졌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청송촌놈 종목은 기다리면 무조건 먹는다. 여러분 기다리는 맛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너무 빠르게 매매하고 여러분 오늘 세면대에 가서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은 대박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기만성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얼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량주 사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평의 수렴은 분명히 사고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절대적으로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가 A 1번과 2번이 끝난 다음에 3번이 튀어나올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여러분 어떤 분들은 C파의 시작의 되돌림이 아닌가 이래 보는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래 보는 수 있지만 저는 지금 2파의 시작이 곧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 이유는 시간이 굉장히 충분히 기다렸다. 100번의 시간이 기다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장세를 절대 나쁘게 보지 마시고 기다림에 회오리처럼 고기 한 마리 잡아먹기 위해서는 목젖을 100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다리면서 회오라기처럼 고기를 나가 먹을 수 있는 우리 센시청 여러분 됐으면 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 방송 때문에 밤 거의 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복지부동이 의미를 하죠. 복지부동이 뭡니까? 복지부동은 내가 유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복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식을 서둘러 사지 마시고 여러분 현금화는 최대한 빨리 하되 주식 사는 것은 천천히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을 섬기는 정성촌님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성촌님 신청원입니다.
네, 1920선 정도에선 사자라고 저가 매수 사인을 이미 내셨지만 이평선이 몰려있는 1950은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다만 1975포인트를 궁극적으로 넘어 여름 이전에 2000포인트를 보여줄 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선물도 역시 밀리면 콜마인드 돼 공격적으로 할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수익이 낮다면 현금화, 지체 없이 하자라고 똑같은 전략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의 의견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선전할까요?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연결돼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원익 IPS는 8,500원대 파는 관점이 아주 정확했던 것 같고요. 여러모로요. 윈스테크넷이 추천 이후에 갭으로 61선을 돌파할 때부터 이 종목 심상치 않다, 좋다 했었는데 드디어 목표가인 16,000원을 금요일장 찍었습니다. 역시 매도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 전일 관심주 AS 먼저 듣고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도 제시 받아보겠습니다.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일단,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기술적 반등을 좀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단은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가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난주에 장대 음봉의 캔들의 몸통의 반 이상을, 채워주는 캔들의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은 큰 상승보다는 일단은 이번 주에는 견조한 그런 상승세의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1선에서의 기술적 반등의 모습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지수보다는 역시나 종목별의 차별화 흐름, 연속적인 그런 흐름의 지속적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일단 지난 시간에 5가지 종목들을 선별을 해드리면서 수익 실현 사인 드린 종목들도 있고 또 홀딩 사인 드린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드로버, 일단 이 종목이 일단 제가 주봉상에 지난주 흐름 상당히 좀 수상하다, 냄새가 난다라고 좀 심상치 않다라고 했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7,600원대 201선에 대한 저항에 대한 부분들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한 방에 재료성을 돌파를 하냐, 아니면은 눌림을 주고 한 번 더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냐, 두 가지의 방향성을 설정을 좀 해드렸는데 사실 어느 쪽으로 봐도 상방으로 간다는 결론이 있죠. 제가 이 종목은 고점 대비 단기간에 하락이 좀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옆으로 기는 모습은 에너지의 응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금요일에 일단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금요일에는 소폭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금요일에 아주 수성한 거래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발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기관들이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물량을 대량으로, 그것도 연기금에서 7,300원대 대량으로 사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이 28만 4천 주를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16만 9천 주를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30만 주 가까이 매수를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투신이 3만 7,500주,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나머지 20만 주 이상 블록데이 형식으로 지금 들어온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밑에 상황을 좀 뒤져보니까 레드로버에서 일단은 이런 현상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거수성한 거래에 대한 부분, 블록딜에 대한 부분이 어찌 될지 일단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는 분명히 지금 변동 호시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재차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주봉 추세는 일단은 현재 세워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상황이 됐던 추가적인 움직임은 지난주에 비해서 더 강하게 나와준다라는 점 인지를 좀 하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는 좀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었죠.
8,500원대 분명히 좀 매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금요일에는 하락이 좀 예상된다 해서 증권가 레포트가 나온 이후에 반짝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걸 보고 매수한 개인들이 한 번 더 손절매가 나올 때 하락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6% 정도 가까운 단기 수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수익은 지속적으로 챙기는 전략으로 보고, 저점 매수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재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윈스테크넷도 일단은 마찬가지 관점이죠. 16,000원까지의 흐름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금요일에 16,2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목표가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은 바로 수익 실현 챙기는 전략으로 좀 가야겠죠. 제가 그동안에 이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기관의 매수세,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윈스테크넷이 기관 매도세로 인해서 박스권 안에 갇힌 주춤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기관 매수세를 조금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조금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1차적인 상승폭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은 챙기는 전략으로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텍이나 AP 시스템 정도 이 정도 남았는데, 이 디스플레이텍은 금요일에 한 2% 정도 상승세가 유지가 됐다가 오후장 들면서 약간은 밀리는 약보합권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었죠. 하지만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가 AP 시스템도 그렇고 동일하게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모두 이번 주의 주가 흐름을 상당히 기대를 해보면서 나머지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봤던 종목들, 그리고 홀딩 관점에서 보는 종목들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서 이번 주는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좀 아쉬웠던 게 개인정보 관련주들이죠. 이니텍이랑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들, 제가 KT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4월 달에 국회에서 주민등록 법안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재료성으로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박 대통령의 끝장 토론 그런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공인인증 관련 이니텍이라든지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금요일에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아졌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추천을 좀 드렸었고, 추가적인 신규 매수 예정자들은 일단은 매수 대기 사인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 공략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목요일 정도에 다른 종목 오전에 수익 실현한다고 좀 매도를 좀 하다가, 매도하는 사이에 갑자기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는 바람에 매수에 들어가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아쉬웠고 사실 좀 멍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전자인증이 역시나 정부 정책 수혜주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역사적 최고가죠. 역사적 최고가가 3,995원입니다. 3,995원이기 때문에 이번 그 상승 파동에서 4,000원의 흐름 넘어주는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4,000원이 넘어간다면 사실상 일단 매물 공백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보면서 서서히 조금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종목 잠시 대형주로 좀 이동을 해서 삼성 SDI나 LG 화학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두 종목 모두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주가가 바닥이라는 점,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다른 점은 수급 주체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두 종목 모두 바닥권이라는 상황이 되죠. 그동안에 이 삼성 SDI나 LG화학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물타기를 시도를 해서 주가가 거의 최고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 이제는 서서히 매수에 임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제가 재료도 있는데
재료는 오늘 방송에서는 사실 오픈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이 대형주들 두 종목 말고도 연관되는 종목들이 코스닥에도 있고 대형주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 섹터로 접근을 했다가 중소형주로 옮기는 전략으로 해서 서서히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두 종목 모두 어차피 대형주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를 기본으로 해서 목표가를 조금은 중단기적 관점에서 보는 측면에서 각기 한 20% 정도 목표 수익을 잡고 오늘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은 내일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산사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두 코멘터님 오늘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 삼성, SDI와 LG화학을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며 추천해 주셨습니다. 내일도 기술적인 분석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죠. 일단은 미국발 악재를 어느 정도 소화했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중국의 벽을 넘어야 할 텐데요. 오늘 장중에 중국의 HSBC 3월 제조 PMI가 나올 텐데 예상치는 여전히 경기 확장선에 못 미치는 50 아래쪽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월보다는 약간 개선된 48.7 정도는 나와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여기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제조 PMI를 발표할 경우 우리 증시의 추가 반등에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을 믿어볼까요? 출발 증시와의 잠시 후 이어지는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